안녕하세요. 익힘책, 익힘문제 풀이 중급 2 시가 언어생활입니다. 4단계 시가 언어생활이요. 자, 익힘책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언어생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어를 한국어를 잘 못해서 또 서툴러서 또 능통하지 못해서 유창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죠. 그래서 그 언어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계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해봅시다. 주십시오가 맞아요? 아니요. 주십시오가 맞아요. 그죠? 주십시오가 맞춤법에 맞아요. 어제 먹은 과일 있잖아요. 뭐였죠? 아, 딸기요. 저도 가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단어들을 20번씩 제가 쓰라고 했잖아요. 20번씩. 그게 뭐냐면, 이 한국어든지 다른 언어든지 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지 그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먹은 거 과일, 과일 그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딸기, 뭐 수박 이런 거 단어들. 딸기요. 저도 가끔 단어가 잘 안 떠올라요. 이렇게 해요. 어머님께 먹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어른께는 뭘 해야 돼요? 높임말을 해야 돼, 높임말. 그죠? 드세요라고 해야 돼요. 높임말이 헷갈리죠? 높임말, 한국말 제일 어려운 게 높임말이거든요. 저도 높임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친구가 비자 있냐고 물었는데 너 비자가 뭐예요? 저 비자 E9이에요. 저 비자 E7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비자가 있냐고 물었는데 피자 없다고 했어요. 아이고, 그럼 뭐예요? 이 엉뚱한 말을 했네요. 엉뚱한 말을 할 때는 동문서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지 않는 말. 뭐 동쪽에서 이스트에서 뭐 했는데 퀘션을 했는데 뭘 말했어요? 웨스트에서 서쪽에서 답을 했어요. 퀘션, 앤서 그죠? 그건 뭐예요? 전혀 맞지 않는 질문에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엉뚱한 답을 이야기를 할 때 동문수답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지 않는 말.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호칭은 이제 부르는 말. 여보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비속어는 뭐예요? 비속어는 욕 같은 말, 좋지 않은 말, 이런 거 비속어라고 하고, 표준어는 이제 한국의 표준어는 그 서울 사람들이 쓰는, 중류층에서는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다. 이렇게 해서, 스탠다드 랭귀지죠. 표준어. 그다음에 사투리는 이제 지방의 말이죠. 저도 사투리가 좀 많이 있는데, 지방 말이고. 그다음에 언어 예절, 언어 랭귀지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절.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서로 존중하면서 리스펙트를 하면서 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예절을 지켜야 되죠. 언어 예절. 함부로 욕을 하거나 또는 욕하면 안 돼요. 또 뭐예요? 반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어른이죠. 그래서 성인들한테는 욕도 하면 안 되고 반말도 하면 안 돼요. 그는 평소에 보통 때 평소에 부산말을 쓰지만 공식적인 자리,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퍼블릭한 그런 자리죠. 그래서 오피셜한 그런 자리에서는 뭐로 해야 돼요? 그렇죠. 사투리를 부산말을 쓴다 이 말은 사투리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사투리 어렵죠.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투리 반대는 뭐예요? 표준어죠. 서울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네팔 친구를 우리 반의 친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5단계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처음에 올 때 저기 경상남도 거제도로 왔대요. 거제도 거기 섬이거든요. 아일랜드. 거기서 5년 정도 살았다고 해요. 살다가 이제 경기도로 온 거죠. 그래서 경기도 오니까 말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저 선생님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어느
그런 그 도시 말도 다 알아듣지만 뭐 외국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또 누구예요? 또 사장님이 그 회사의 사장님이 또 어느 동네 사람이요? 전라도 분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한국에 와도 세계의 이제 나라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한국말을 잘 하다 보면 다 그 도시의 말을 그 도시의 말로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부를 때는 부르는 건 뭐예요? 호칭이죠. 호칭. 부르는 말. 호칭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제 사람을 부를 때는 관계를 알맞은 뭐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호칭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김씨, 김씨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또 뭐 대리님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그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장에서 부르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직함을 불러야 되죠. 직함. 직장에서는 직함 사장님, 과장님 이렇게 해서 직장에서는 이제 직함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김씨 이렇게 부를 수도 안 되고요. 그리고 호칭을 사용해야 돼요. 릴레이션을 생각하면 호칭이에요. 아버지 이렇게 또 어머니 이렇게 불러야 되고 또 과장님 또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되고 오빠 또 언니 또 누나 이렇게 불러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어떤 말? 욕 같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비속어죠. 그래서 비속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언어 생활과 관련된 또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파괴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디스토리어 그죠? 파괴되다. 그래서 이런 파괴되는 거는 그죠? 디스토리, 디스토로이 그죠? 디스트로이. 그래서 파괴된 거다. 확실하다. 확실하다. 어떻게 돼요? 확실한 sure, 확실하다. 이렇게. 그건 정확하게 맞아요. 그죠?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실하다. 확실한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라이즈 공감하다. 공감하다. 어떤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그 사람이 아프면은 같이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공감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는 공감하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공감하다. 그죠? 공감하다. 그다음에 섞어 쓰다는 것은 말을 저도 여러분한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섞어 쓰는 편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다 잘하니까 그래서 한국말과 아니면 영어 단어들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섞어 쓰는데 한국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섞어 쓰다. 그리고 또 재치가 있다. 재치가 있다. 어, 사람이 위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위트가 있죠. 말을 해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적 어떤 논리지를 가지고 재미있게 하는 걸 보고 이제 재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이스 씨는 뭘 어떻게 말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요?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것은 유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재치 있게 말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재치가 있게 말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이번에 나온 드라마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더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그 남자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별로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말을 해야지. 대충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무를 뽑고 산을 깎는 식으로 나무들 산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나무들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뽑아버리고 나무도 뽑아버리고 또 산도 쫙 깎아버렸어요. 깎는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환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디스트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게 된다. 한국말을 할 때 단어 안 떠오르면 여러분 모국어 자기 나라 말을 모국어라고 하죠. 그죠? 자기 나라 말. 모국어를 뭐 하기도 해요? 섞어 쓰기도 하죠. 우리가 그죠? 섞어 쓰다. 여러분 한국 단어 안 떠오르면 섞어 써야죠. 어떻게 해요? 일단은 여러분 나라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는 섞어 쓰고 또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면 그렇죠. 마구 쓰는 걸 보면 무분별하다. 분별이 없다. 그죠? 마구 쓰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카드도 돈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신용카드를 안 쓰면 좋겠더라고요. 돈을 더 절약할 수 있죠. 의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의도하다. 생각하다. 그래서 의도하다. 의도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intend라고 많이 쓰는데 의도한 대로 그리고 어, 생각한 대로 아니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의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교육 제도가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그 교육 제도가 자주 바뀌면 학생들 사이에 뭘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죠.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죠. 혼란하다. 딱 정리가 되지 않고 마구마구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 혼란하다.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다. 그래서 컴퓨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컴퓨즈. 그래서 혼란을 일으킬 아, 수 있다. 이렇게 새로운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새로 생긴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음, 표현하다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 바깥으로 나타내는 거 이걸 이제 표현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깥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 익스프레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다라고 할 수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죠? 하프도 뭐 할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이 안 될 때가 아니고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젊은 사람들 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뭐가 많아요? 그렇죠. 뉴 워드 신조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뉴 워드 때문에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 직장 내에서 내라는 말은 직장 안에서 이 내라는 말은 이제 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또 바깥은 밖이죠. 그죠? 바깥은 밖. 밖은 뭐라고 쓰냐면 왜라고 해요. 왜라고 쓰죠. 그래서 직장 안에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것이 그 사람이 고수거든요. 아주 높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동료들과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단절될 수 있어, 소통이 단절될 수도 있다. 유행어를 따라한다. 유행하는 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말들을 유행어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막 부르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하고, 그래서 유행어를 따라할 수도 있다. 아니고 소통이 그 단절이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소통이. 그래서 소통이 단절되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컷 오프가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제 컷 오프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려고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고 말다 문법 볼게요. 고 말다. 고 말다는 그냥 했다, 찾았다, 이렇게 찾았다는데 찾고 말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일어나고, 의도치 않은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at last, 결국은 일어났다라는 것을, 났음을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아주 파이널이 happened 된 거. 그래서 아쉽다.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고 말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찾다, 찾고 말다, 쓰다, 쓰고 말다. 고니까 뭐 다른 거 받침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죠. 자음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찾고 말다, 뭐 쓰고 말다, 가고 말다, 가고 말았어요. 그 남자는 결국 가고 말았어요. 결국이라는 말과 at last라는 말하고 같이 이제 많이 사용하죠. 결국이라는 말. 결국 가고 말았어요. 그죠? 결국 그 사람은, 가고 말았어요. finally. 그지? 그래서, 어, 만들고 말다 말았어요. 부르고 말았어요. 그 노래를 안 부르는데, 그 노래 잘 안 부르는데, 내가 그 노래를 그냥 결국 부르고 말았어요. 먹고 말았어요. 나 다이어트 하면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결국 배가 고파서 먹고 말았어요. 듣다, 그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친구가, 어떻게 나쁜 일을 했다는 걸 듣고 말았어요. 그다 주고 말았어요. 그다음에 마시다.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마시고 말았어요. 내가 공부하다 제가 하고 말았어요. 이건 좀 뭐 쓰기엔 좀 그렇죠, 그죠? 좀 좋은 거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대충 좀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의도하지 않는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한번 단순한 거 문제 풀어볼까요? 이제 문장 완성 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아침에 늦잠을 그렇죠. 자고 말았다. 버스를 타려고 뛰어갔지만 버스를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난 너무 잡고 싶었지만 놓치고 말았어요. 경기에서 열심히 뛰었지만 우리 팀이 어떻게 됐어요? 의도치 않게 지고 말았어요. 보통 좀 안 좋은 느낌이 들죠. 그죠? 의도하지 않은 게. 친구와 오해를 풀고 화해하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서로 친하게 이제 지내자. 화해하다. 그죠? 네. 또 싸우고 말았어요. 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요즘 손님이 없어서 식당 문을 뭐 하고 말았어요? 닫고 말았어요. 예, 문을 닫다라는 이 말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뭘 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일을 이제 다시는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고 말았어요. 이렇게 폐업을 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대화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하니까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우산을 두고 내리고 말았어요. 버스에다가 두고 내려버렸어요. 내리고 말았어요. 웹사이트 로그인이 안 돼요? 네,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무슨 번호를? 시크릿 넘버,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린 거, 물건을, 그죠? 물건을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다. 이거는 잃어버리다. 그래서 이제 로스가 되는 거죠. 이 물건을 잃어버리다. 그죠? 그래서 물건을 잃어버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다. 생각이야, 생각. 생각을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다. 그래서 그거는 보가시 되는 거죠. 보겟. 그래서 이제 물건 잃어버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생각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잊어버리다 이렇게 잃어버리다 발음할 때도 잃어버리다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잃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 여기 발음할 때는 잊어버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꼭 합격할 줄 알았는데 1점 차이로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1점도 아주 큰 점수예요. 1점 차이로 떨어지는 학생들 많죠? 59점으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두 사람 요즘 안 만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매일 싸우더니 결국 어떻게 말았어요? 헤어지고 말았어요. 빠이빠이 헤어졌어요. 매일 싸우면은 뭐 헤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이메일로 숙제를 냈지요. 그런데 왜 이메일을 2번 보냈어요? 급하게 보내다가 첨부 파일은 이제 거긴 필요한 같이 붙여서 이제 보내는 파일이 있어요. 그죠? 첨부 파일. 그래서 첨부 파일을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첨부 파일 다르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는 척하다를 볼게요. 는 척하다.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황을 어떻게 거짓을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서 말하는 거 pretend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을 이제 untruth로 이렇게 척하는 거죠. 뭐뭐 하는 척. 그래서 뭐뭐뭐 하는 척하다 이렇게 하면 to pretend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뭐 하는 척하다. 그래서 좀 진짜가 아니고요. 진짜가 아니고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르면서 배고픈 척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때 척하다. 그래서 먹는 척하다. 안 먹으면서 먹는 척하다 이렇게 하고요. 그 동사하고 형용사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웃는 척하고요. 울면서 웃는 척하고 많은 척하고요. 적으면서 많은 척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어때요? 이 그 동사는 는 척이죠. 그죠? 동사는 척. 형용사는 은 척. 이렇게 하네요. 자, 얘는 끄다는 동사인데 어떻게 해요? 이제 끄는 척하다. 이렇게 동사는 는. 모르다는 모르는 척하다. 이렇게 하고요. 운동하다는 운동하는 척하다. 재미있다는 재미있는 척하다. 이렇게 하죠. 만들다는 만드는 척하다. 동사예요, 동사. 요것만 형용사죠. 좋다는 형용사니까 좋은 척하다 이렇게 하죠. 듣다는 동사니까 듣는 척하다. 자다는 동사니까 자는 척하다. 바쁘다는 형용사니까 형용사고 받침 없으니까 바쁜 척하다 이렇게 해요. 다르다 똑같죠. 형용사고 받침 없으니까 다른 척하다. 피곤하다는 형용사고 어떻게 해요? 받침 없으니까 피곤한 척하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다 는이고요. 형용사는 다 은하고 니은. 길다는 형용사니까 리얼 탈락하고 이거 중요하죠. 리얼 탈락하고 여기다가 뭐 붙여요? 니은 붙여서 긴척하다 이렇게 긴척하다.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맵다 비업 불규칙이죠. 비업 어떻게 바꾸고요? 우 바꾸고 매운 척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닌 거 거짓말로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때는 척하다입니다. 없다, 맵다, 예쁘다, 바쁘다, 괜찮다. 이제 없다는 이제 는, 맵다는 형용사니까 니은, 예쁘다 형용사 니은, 바쁘다 니은, 괜찮다 받침 있고 형용사면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계속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는 척해요, 없는 척해요? 없는 척 해야죠, 그죠? 없는 척 했다. 아는 선배가 만들어준 음식이 매웠지만 너무 매운데 안 뭔 척? 매운 척 했다. 선배가 만들어줬으니까 안 매운 척 해야지. 아 매워 죽겠어요. 매워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안 없애야 되겠다. 이거 안 2개 있네. 그래서 안 매운 척 했어요. 친구가 놀러 오라고 했지만 나가기 싫어서 많이 뭐한 척 했어요?
그렇죠. 바쁜 척 해야죠. 그렇죠. 아, 바빠서 못 가요. 안 바쁜데 나가기 싫어가지고 바쁜 척 했어요. 안 바쁜데.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괜찮은 척 했어요. 괜찮은 척. 부모님한테는 여러분 아픈 척 안 하잖아요. 그죠? 아픈 척 안 하고 항상 괜찮은 척 해야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하죠.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선물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사실은 별로였는데, 별로 안 좋았는데, 그죠? 별로 안 좋다. 별로다.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안 좋았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척, 들다. 마음에 들다. 그죠? 마음에 들다인데, 리얼 탈락하고, 어떻게 했어요? 드는 척, 드는 척 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사실 별로라도 선물 받으면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거 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척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물 준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자꾸 자꾸 자주 자주 선물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계속 졸다가, 아이고, 계속 졸나 보네요. 피곤한가 보네요. 졸다가 사장님이 오시면 뭐 하는 척 해요? 열심히, 그렇죠. 일하는 척 해요. 뉴스를 다 이해하다니 정말 한국어 실력이 좋아졌네요. 그죠? 사실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뭐 한 척 해요? 뭐 하는 척? 그렇죠. 이해하는 척 했어요. 이해하는 척 했어요. 못 알아들어도 이해하는 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큰일 나요. 그죠? 이해한 줄 알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해 못하면 계속 이해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회사에서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군요. 아니요. 친구들이 다들 좋아해서 저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척 했어요. 그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척 했어요. 친구들이 생일 파티 준비한 걸 알았죠. 깜짝 파티를 했나 보다. 생일 파티 준비한 걸 알았죠. 네, 하지만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뭐 하는 척 했어요? 그렇죠. 모르는 척 했어요. 알고 있었는데 뭐 했어요? 모르는 척 했어요. 네. 친구들이 이제 막 깜짝 파티 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해주려고 몰래 몰래 파티 준비해가지고 근데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저도 그런 적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쓰기 듣고 써봅시다.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선생님께서 물으셨는데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뭘까요? 그다음 긴장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한국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가끔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해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뭐 했어요? 좀 알아듣는 척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과 언어생활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선생님께서 물으셨는데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동문서답하고 말았어요. 긴장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2. 한국말을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3. 사람들이 말을 빨리 해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알아들은 척 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4. 처음 만난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적절한 호칭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 말이죠. 여기서 알아듣다라는 말이 있잖아. 알아듣다. 그죠? 알아듣다가 뭐예요?
이거 동사죠. 그죠? 동사. 동사면은 우리가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알아듣는, 그죠? 듣는 척 하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아들은 척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알아들은 척. 이거는 왜 그럴까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요거는 듣는, 이거는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먹는 밥. 그죠? 또 먹은 밥. 또 먹을 밥. 뭐예요? 그렇죠. 동사라도 요게 현재형이 아니고 이건 뭐란 뜻이에요? 과거죠. 그죠? 과거. 과거를 해서 알아들은 척 했어요. 지금 알아듣는 척 해요, 내가. 근데 알아들은 척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요래서 이제 요 과거이기 때문에 이게 형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동사지만 과거이기 때문에 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제 알 필요가 있겠네요. 이번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듣고 답하는. 안젤라는 지난 토요일에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그죠?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자, 무엇을 했어요? 또 아니면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먹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안젤라는 준비를 거의 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아, 무슨 준비일까요? 거의 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안젤라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어요. 아, 면접을 했구나. 그죠? 질문 받았으니까 면접을 했어요. 안 하고 면접을 봤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안젤라는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했어요. 아, 동문서답 했나 보다. 다른 말, 엉뚱한 말, 문제에 맞지 않는 답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보니까 한번 볼게요. 왜 나와 있을까요? 자, 들어볼게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에 대해 물으셔서 저는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맞네요. 그쵸?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어요. 자, 준비를 거의 못해서 실수를 했어요? 아니요,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죠. 그래서 틀렸어요. 많이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실수를 했어요. 실수 한 가지를 했어요. 안젤라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맞아요. 고향. 근데 안젤라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고양이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아듣고 다른 답을 했어요. 동문서답을 했죠. 맞아요. 자, 한번 볼까요? 안젤라 씨 지난 토요일에 면접을 봤다고 들었는데 잘 끝났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죠. 하나 실수한 것 같아요. 뭐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면접 볼 때 갑자기 고양이 그죠? 이 고양이에 대해서 물으셔서 저 고양이는 안 키우고 개를 키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저라도 웃겠다, 그죠? 왜 갑자기 고양이를 물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고양이가 아니라 제 고향. 아, 우리나라 이 고양이 캣이 아니라
이 고향을 물어보는 거죠. 고향을. 홈타운 있잖아요. 고향을 물어본 거죠.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 어쩐지 고양이하고 고향을 헷갈리셨군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읽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온라인 게시판입니다. 온라인이에요. 게시판. 글을 읽고 아래 문장에 맞춤법이 맞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맞춤법. 우리가 맞춤법 글쓰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맞춤법 글자가 틀리면 맞춤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요하고 이 대요 중에 어느 것이 맞나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거예요? 대요 맞아요? 대요 맞아요? 그렇죠. 이 대요가 맞죠? 대요가 맞습니다. 되다에 어요가 붙거든요. 그래서 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요 이하고 의가 이제 같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애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뒤에가 고가 붙으세요. 고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되고 뭐 뒤에 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의요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어요가 이제 줄여가지고 대요가 되죠. 그리고 되었습니다라는 것은 합치면 됐습니다. 그래서 되어서 이게 어가 다 있을 때는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 되가 되는 거, 대소와 같이 써야 합니다. 벌써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되었습니다. 여기 어시 있는 거죠. 어시 있어서 됐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도 안 돼요. 어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틀렸어요. 그래서 어요가 있으면은 돼가 되는 거죠. 어요가 붙어 있으면 돼가 되는 거예요. 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자, 윗글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않는 거. 나오지 않는 거. 뭐가 안 나와요? 맞춤법에 한글 맞춤법이 뭐냐? 뜻이 나오나요? 뜻이? 맞춤법이 뭔지? 그렇죠.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의 뜻이에요. 뜻이 나왔네요. 맞춤법 뭐냐면 한국어로 글을 쓸 때 지켜야 될 룰이에요. 규칙이에요. 맞춤법이. 법이잖아요. 그죠? 맞추는 법.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의 역할. 이제 룰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맞춤법은 이제 역할은, 맞춤법에 맞게 글을 쓰면 이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맞춤법의 역할이네요. 맞춤법의 역할은 의사소통을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efficiency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책을 읽었어요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어요.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책을 읽었어요와 같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이제 지켜서 쓴다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의 역할이죠. 역할이 바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냐면 뜻을 쉽게 이해하는 거. 이렇게 한글 맞춤법은 말을 할 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언어 생활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역할이 이제 언어 생활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거 역할이에요. 쪽으로 하는 거. 그런데 최근 젊은 사람들이 오오나 소주와 같이 맞춤법을 일부러 어긴 표현을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예들은 빠르게 생각을 전하거나 강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지나친 이런 신조어 이런 사용은
의사소통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맞춤법을 어기면 좀 의사소통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춤법의 학습 방법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다음 밑그린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사람들은 글을 쓸 때 한글 맞춤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맞아요. 책은 한글로 글을 쓸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아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안 돼요. 자, 맞춤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약한 느낌을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한글 맞춤법을 잘 지켜야 한다입니다. 맞춤법. 그래서 이 맞춤법을 잘 지키면은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맞춤법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기면은 그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 이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쓰기 보겠습니다. 쓰기. 다음은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무엇이 어려웠어요? 단어가 어려웠어요. 한글 단어가 어려웠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단어를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들은 경우가 있어요. 단어 뜻을 헷갈려서 엉뚱한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 동문서답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말에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아들은 척 했어요. 휴대전화에서 단어를 찾아서 보여줬어요. 어떤 노력을 그럼 할 거예요? 단어와 문장을 많이 외우고 책을 열심히 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에 대한 거를 한번 봅시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나는 아직도 한국말이 어렵다. 그렇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한국어를 배우지만 아직 잘 못해서 한국어를 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나에게는 특히 뭐요? 뭐가 어렵다? 그렇죠. 단어가 어렵다. 단어를 잘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단어 뜻을 헷갈려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알아들은 척 할 때도 있다. 못 알아듣고는 알아들은 척 할 때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선생님도 오해하죠. 또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는 휴대전화에서 단어를 찾아서 보여주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한국어로 말할 때마다 내 말이 맞는지 걱정이 된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 특히 단어와 문장을 많이 외우고 책을 열심히 읽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어떤 일이 있었고, 뭐가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이제 경험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시과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